자,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독서 비문학 지문에 대한 필승 전략, 학습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먼저 독서는 우리가 흔히 비문학이라고 하는데 출제 포인트가 있어. 그 전에 이제 독서 비문학 지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면 논설이 있고 설명이 있고 하지만 현재 요새 최근에 나오는 문제는 거의 다 설명문이야. 이는 무엇이냐면 이해해라. 이러한 개념과 정보에 대해. 그리고 이러이러한 정보를 주겠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실적 이해, 내용 일치, 불일치 형태의 유형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최근에는 좀 더 복합적인 문제를 내기 위해 비판, 추론, 적용 문제가 결합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비문학이 왜 어려울까? 독서가 왜 어려울까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내가 실제 풀으면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봤을 때 몇 가지 나눌 수가 있었어. 먼저 어떠한 것보다도 지문이 길어. 지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고 일단 시간이 너무 부족해. 지문이 길기 때문에. 다음으로 전문적인 주제가 나와. 아니, 왜 진짜 말 맞다나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나오는 거야. 이게 국어냐. 선생님도 비문학 지문을 풀고 여러분 해설 강의를 준비하거나 질의응답을 받을 때 느끼는 게 에이씨 내가 국어교사지 씨 무슨 내가 뭐 과학교사고 사회 역사교사고 무슨 뭐 의학을 가르치는 교사고 내 전공이 아닌데 온갖 걸 다 지금 문제풀이 때문에 배경 지식을 쌓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 읽으면서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지 같은 기분이 들겠어. 이런 전문적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낯설기도 하고 쫄리기도 하고 읽기 싫은 마음이 더 드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로 문제가 배정된 게 많아. 지금 이번 모의고사 학평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영역의 지문에서 각각 5가지의 문제가 배정되었단 말이야. 그 전체에서 총 15문제 33점 배점. 굉장히 큰 비중이지.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 그 다음 중요한 부분 망각.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쭉 지문을 읽었어. 1문단 읽고 2문단 읽고 3문단을 읽었는데 1문단 내용이 기억이 날까 안 날까? 3문단에서도 내가 전에 읽었던 문장도 기억 안 나는데 뭔 1문단이 기억이 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문제 풀 때쯤 됐을 때 앞부분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래서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최악의 방법 뭐야? 다시 그 단락으로 와서 지문을 읽고 또 문제를 풀다가 다음 문제에서 또 기억이 안 나서 지문으로 돌아가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말도 안 되게 걸리고 여러분이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다 못 풀고 성적이 안타깝게 나오는 거야. 이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우리가 외우면서 풀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야. 풀이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전문적 주제와 연관되는 내용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 도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프나 아니면 어떤 이론과 원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례가 들어가기도 하고 뭔 진짜 여러분 말 맞다나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결합돼서 지문 읽다가 문제 풀다 선지 보다 다시 지문 갔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 다 못 풀고 시험이 끝나버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다른 교과도 중요하지. 하지만 현재 지금 절대평가로 전환된 과목도 있고 두 과목의 평균을 내서 반영하는 과목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실제 경쟁률이 높은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을 때 국어 교과가 1교시에 보는 시험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쟁자들과 상대적 위치에서 높은 등급을 맞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어. 국어의 중요성이 절대 낮지가 않다라는 거야. 중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국어가 중요한 이유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경쟁자들과 상대평가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주요 교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교시 시험을 어느 정도 잘 풀었을 때 나머지 2, 3, 4, 5를 넘어갈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생겨서 이후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몇 가지를 더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 근데 그 국어에서 여러분이 지문의 길이나 난이도나 주제나 뭐 기억이 안 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비문학에서 말아먹게 되면
33점이 날아가는 거야. 안타까운 현실이지. 자, 그래서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그 분석법을 지금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해. 자, 먼저 비문학 독서 지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먼저 그 하나의 큰 몇천 자의 지문이 있어. 근데 그 지문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문단은 여러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근데 이 문장, 한 문단을 이루고 있는 문장 여러 가지는 어떻게 나뉘냐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나뉘어. 글이 미괄식이냐 두괄식이냐에 따라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거나 위에 나오거나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문단, 한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다. 중심 문장이 하나라는 거야. 이 중심 문장은 가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이야. 그래서 하나가 나와. 근데 이 중심 문장 앞뒤에 있는 문장은 구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중심 문장을 부연 설명하거나 예를 들거나 비유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통해서 부연, 설명, 뒷받침, 근거 제시 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뒷받침 문장은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심 문장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알겠지? 물론 사실적 내용 확인,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는 뒷받침 문장도 중요할 수 있고 이해의 도움도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심은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파악하자야. 다음 두 번째, 문제 유형이 있어. 문제 유형은 대표적으로 사실적 이해에 기반을 둔 내용 일치 및 불일치 문제. 이런 거는 지문을 읽으면서 나오는 부분을 딱딱 그냥 끊어가면서 동그라미 X 하면서 문제 끝날 때쯤, 지문이 끝날 때쯤 문제도 같이 끝나야 돼.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있어. 어떤 이론과 원리가 나왔다? 그럼 실제 어떤 상황이나 모델을 설정하고 그거에 적용하는 문제 아주 잘 나오지. 3점짜리 문제로 특히 잘 나온단 말이야. 그다음 어휘가 연계되는 문제가 있어. 밑줄 친 A부터 E까지,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의미 또는 바꿔 쓸 수 있는 의미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이번 2학년이나 3학년 학평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한 단어가 아니고 한 문장을 줘버리는 한 어절을 몇 개의 어절과 하나의 문장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어휘 유형이 등장하기도 했으니까 이게 마냥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학습을 해두자. 자, 그 다음에 추론 문제. 추론은 문단이나 지문에 나오지 않은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거나 나와 있는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 또는 대체하여 말하는 걸 추론적 독해 문제라고 해. 이런 추론 문제도 3점짜리 형태의 유형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가 선택 과목으로 되는 것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맞춰 나오고 있는데 도표나 그래프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해석하는 자료와 매체와 연관된 문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유형들이 있어. 자, 근데 3번은 아까도 총평에서 얘기했지만 쫄지 좀 말라는 거야. 왜 쫄아? 뭐가 무서워서? 지문이 길어. 주제가 처음 보는 내용의 주제야. 문제가 딱 봐도 어려워 보이고 온갖 그림과 도표, 그래프가 나와 있고 너무 어려워 보여. 여러분들이 너무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문제를 쫄아서 접근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문이 길거나 내용이 어려울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단순하거나 평이할 가능성이 높아. 여러분 전반적으로 쫄지 말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일단 부딪히면 하나하나 제껴가면서 맞는 거 맞고 틀린 거 제껴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새 다 풀려있는 여러분의 시험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독서량도 많았고요. 저는 지문 쭉 보고 나중에 문제 풀어도 충분해요. 시간 안 모자라요. 하는 친구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그것까지 터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선생님 저는 시간도 항상 부족하고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지문 읽었다가 쭉 풀고 이제 문제 넘어오려고 하니까 기억 안 나서 다시 지문 갔다가 선택지 왔다가를 반복하다 시험이 끝나요. 아니면 선생님 저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하는 친구들 이 방법 쓰세요. 뭐냐? 4번 선 지문? 아니지. 선 문제 후 지문이야. 즉 문제를 먼저 봐라 지문을 먼저 봐라 문제를 먼저 봐라. 얘들아 문제를 먼저 보면 문제만 가지고 답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 그 다음에 문제만 보면 자 A, B, 기억, 니은, 뭐 기억, 가, 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야겠구나. 그 다음에 아 얘가 어떤 걸 중심 문장으로 설정하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단계나 과정을 제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사실적 독해에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또는 문단별 중심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은 그런 적절하지 않은 또는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그 문제 선지만 보고도 지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내가 알고 지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훨씬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연습해야 될 부분이야. 자, 그러면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 우리가 문제를 먼저 봤지. 그 다음에 선택지 봤지. 그 다음에 지문을 갔으면 쭉 보다가 밑줄 치고 기억이 나왔어. 기억. 이거 아까 5번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 그럼 5번에 있는 선지를 같이 지우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푸는 거야. 쭉 가다가 B가 나왔네? B에 나와 있는 내용. B에 나와 있는 내용? 아까 7번에 나왔었지. 같이 푸는 거야. 보면서 푸는 거야. 근데 물론 여기 있는 지문을 몇 문단만 한두 문단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미리 지어 놓으면 다음번에 그 선지 때문에 그 지문으로 다시 돌아갈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풀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 5번. 자, 선생님 저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 시간 딱 재서 5분 재 가지고 비문학 5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근데 처음부터 시간 부족하고 못 풀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시간 내에 풀이를 하거나 일단 냅다 그냥 막 그냥 많이 푸는 양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먼저 선생님이 말했지. 이런 문제 유형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문제 선지 먼저 보고 지문 읽으면서 맞는 거 맞고 틀린 거 제끼면서 문제 푸는 이 학습법 풀이법을 천천히 꼼꼼하게 먼저 연습한 다음에 이 전략을 확실하게 내재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양치기를 하든 시간 내 풀이를 하든 연습을 하면 된다고. 가장 좋은 교재, 가장 좋은 학습 자료 추천하는 걸로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다음에 역대 수능 기출, 가장 문제의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많이 푸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한 다음에 점차 시간을 절약하고 단축하고 많은 양을 풀어보고 다양한 영역을 풀어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말한 학습 방법과 전략을 적용해서 풀면 여러분이 비문학 독서 지문을 조금씩 맞는 개수가 늘어나게 될 거야. 자, 이러한 전략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선생님이 이후에 이어지는 경제, 과학기술, 사회 철학 지문에서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